안녕하세요. 개차 김민규입니다.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. 차 사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? 전시장, 네. 개차, 그렇죠. 예.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느냐 지금 그걸 여쭤본 겁니다. 뭐가 있어요? 현금, 할부, 리스, 렌트. 맞습니다.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? 현금. 그렇죠. 아무래도 현금 박치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. 이자 낼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가장 저렴하게 차를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. 주위에 뭐 10분 중에 많으면 두세 분 이 정도가 현금으로 구매 진행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할부 그리고 리스 렌트 순으로 진행하는 거 다들 아시죠? 저 역시 할부로 구매 진행했습니다. 지금도 성실히 갚고 있어요. 몇 개월 남으셨어요? 지금 이제 한 3년 남았습니다. 3년 남았고 지금 신용등급이 지금 이거 찍기 전에 한번 조회해봤는데 1등급이 지금 나왔어요. 1등급. 자,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할부 얘기 꺼내자마자 뭐예요? 바로 신용등급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제 방식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신용도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 신용등급 등급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등급 어디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냐? 바로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라는 곳과 올크레딧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. 예전에 그 경제신문 보면은 뭐 국가랄지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뭐 트리플 A에서 뭐 AA-로 뭐 하향 조정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하듯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 두 회사가 있겠습니다.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바로 신용등급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신용등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거 있죠? 토스 또는 카카오뱅크 통해서 신용등급을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처럼 접근이 용이한 앱 말고도 두 평가 회사에서 만든 앱이 있어요. 나이스 지킴이 올 크레딧 어플 통해서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국내에 대다수 렌탈사와 그리고 캐피탈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신용등급 정보는 올크레딧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점수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용평가 회사 또는 어플 통해서 확인해본 신용등급 아시겠지만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제1금융권에서 경제활동 그리고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등급 되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바로 아래 7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이제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바로 이 등급에서 붙게 되는 거죠. 숫자가 7부터 10까지 점점 커질수록에 진짜 구매를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기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점점 더 멀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차를 살 수는 있습니다. 다만 그 숫자가 커진 만큼 차값 역시 비싸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요. 신차 살 땐 개차, 실거래가. 똑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 현금 할부, 리스 렌트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신용등급 낮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현금은 제외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. 따라서 할부, 리스, 렌트 이렇게 있어요. 렌트는 대출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렌트는 우리가 말 그대로 빌려 타는 거기 때문에 월 렌트로만 내면 되는 거긴 하죠. 그렇지만 이 렌트 역시 장기 렌트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초기 심사 과정에서는 그 개인의 신용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신용도에 따른 보증금 산정이랄지 결제 방식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.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초기 심사 과정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용관리를 좀 예민하게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집이랄지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렌트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. 대다수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7, 8등급에 분포합니다. 그리고 8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은 연체가 없는 경우라야지만 좀 더 심사가 수월할 수 있겠죠. 9등급, 10등급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. 이러한 분들은 연체 중인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은 약간 때에 따라 다르다. 어떠한 캐피탈사는 이제 개인 명의로 진행되는 할부의 경우에 좀 더 심사를 관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캐피탈사 명의로 진행되는 리스의 경우에 좀 더 관대하게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요하는 부분입니다. 물론 있습니다. 우리가 생계형이라고 한다면 떠올리는 차 있죠. 바로 봉고라든지 포터, 상용차로 구매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또 실제로 낮은 신용등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캐피탈사에서 심사를 할 때
근데 심사는 물론이고 담보금이랄지 이자 쪽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조건을 완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낮은 신용등급 가진 분들이 전부 다 이 봉고랄지 포터로 구매 의사를 타진해보는 게 아니죠. 벤츠, BMW도 물론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주로 각 프리미엄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 위주로 알아보시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반려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요. 최근에도 신용등급 7등급인 분이 벤츠 E클래스의 입문 모델 있죠. E250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오셔서 구매 상담한 정도 있습니다. 가능하죠. 가능하지만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7등급이라고 하는 신용 등급을 갖고 있어야 그러한 조건으로 한번 구매 설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뭐예요?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금융상품 이용해서 신차 구매를 해볼 수 있겠다. 이렇게 되는 거겠죠?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왜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한테 신차 구매를 부추기냐? 이런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신용이 낮기에 정규적인 근로소득의 기회를 얻기 힘든데 이러한 분들이 생계형으로 차를 사지 못한다면 소득과 신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등급에 따라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간단히 알아본 거예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지레 차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실 게 아니라 한번 저희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개차 김민겸이었습니다.